안녕하세요. 혹시 선생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? 내가 78입니다. 젊었을 때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? 건설업을 했어요. 내가 저 건설 공무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담당하고 산업화 일꾼이었죠. 경부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공사하는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 그 현장 감독, 현장 소장, 그리고 사우디도 갔다 오고. 연금도 좀 받고 계세요? 받고 있죠. 지금 한 150 정도 될 거예요. 이 연금이 확실히 노후에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? 조금 도움이 아니에요.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 월급 때 1,500만 원보다 더 150만 원이 더 좋아요. 제일 행복한 거는 첫째 내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가정 속에 있을 때 자식들이 잘 자라고 손주들이 잘 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. 첫째 연금 관계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납부를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의 100만 원은 젊을 때 1,000만 원보다 더 귀합니다. 돈의 가치를 더 알게 돼요. 하여튼 경제적으로 부대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준비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서 그래요. 조금 멀리 보면 버린다 생각하고 연금을 넣어두면 좋은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한 연금의 한 5배 이상을 이미 받았어요. 연금이 만 65세부터 나오죠. 65세부터 내가 78이니까 13년 동안에 받은 연금이 납부한 금액보다 5배 정도를 더 받았어요.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예, 38년생이요. 87세. 혹시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? 공무원 생활도 했고 또 직장 회사 생활도 했고 혹시 연금 받고 계세요? 연금은 안 받아요. 왜 안 받고 계세요? 아니 그때 뭐 오래 안고 그냥 조금씩 하고 뭐 행복한 거는 나의 건강하고 회원들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지낼 적에 그때 행복한 거죠. 고민도 많이 있지. 나이 먹으니까 언제 어디가 아플라나 이런 그 고민도 많이 하고 봉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더 힘이 생기거든. 나는 봉사를 한 40년간을 했어요.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봉사단체가 있잖아. 그 단체를 맡아가지고 뭐 적십자 회장이나 자율방범 대장이나 뭐 이런 거 통장 협의회장이나 이런 거를 지역에서 한 3, 40년간 내가 했을 것 같아. 그럼 혹시 봉사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? 이게 이제 그 태생이지 뭐 내 성격.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친구 많이 사귀고 싶고 그런 배우? 왕년에 배우였었어요. 연극 배우. 1973년도에 내가 대학 2학년 때 진주 개천 예술제에서 그때 우리 학교에서 연극까지 가서 대통령상 받았죠.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? 그 만 나이로 70세.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? 지금 현재는 한솔마을 시니어 클럽 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.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여가 설계 지도사라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. 2주째. 이제 이 사회가 노화가 굉장히 깊어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노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 향상이 좀 필요한데 그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과 특징 여러 가지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는 친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시니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. 지금 보면 두 분은 젊으니까 시니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. 시간이 있으면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니어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65세 이상도 한 20% 정도 되고 노인 인구가 거의 1,000만이잖아요. 그러면 1,000만 중에서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은 내가 볼 때는 한 20%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 80%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 40년, 50년 했다고 생각해봐요. 그 노하우가 사실은 누가 따라가겠어요. 그런데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고 내놓지 않도록 만들면 우리 사회가 손해라는 거죠.
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 사회라 우리나라라는 게 뭐 지금은 좀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지만 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들어가면 정말 세계 몇 대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. 급격하게 살아와서 우리 각을 잊고 사는데 그 사이에 어렵게 축적되어 있는 우리의 자산들이 지금 시니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재환원되고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걸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가가 정책적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좋은 자원들은 사장돼가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뭐 시니어가 여유가 있다면 물론 가난한 시니어도 많죠.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네들이 물심양면으로 사회를 향해서 베풀고 만들고 특히 난 1, 2, 3세대의 통합에 관심이 있어요. 뭐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이 정도 할게요. 저는 젊은 사람들이 각자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늙은 사람 눈에서 젊은 사람 못하고 있다고 보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에 대해서 바이어스잖아요. 자기는 경험도 안 해봤는데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. 굉장히 똑똑한 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. 남은 치고 못 살죠. 오죽하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고프고 홧김에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.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을 잘 살려서 각자 다 하고 있어요. 단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. 틀에 집어넣고 교육을 한다든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죠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의견을 나누고 쉐어하는 것 서로 배관시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